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또다시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며칠간 미세먼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계절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미세먼지, 휴대폰처럼 마스크도 필수품이 되는 시대가 곧 찾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10월 26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무허가 건물 철거 뒤 동물성 찌꺼기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청년 상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이화여대 앞 청년 스타트업 공간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문자들로 취업박람회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마포구 망원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경찰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동구는 최근 마장축산물시장에 있던 무허가 건물 8개 동을 철거했습니다. 불법인데다가 악취와 좁은 도로로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거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됐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마장축산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40년대 무허가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어떻게 이 건물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까? 네, 1970년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육고기 가공업체 한두 곳이 먼저 선점을 해서 거기에 건축물을 지은 거죠, 불법으로. 예. 그리고 차츰 그 수는 늘어났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폐지방을 처리하거나 육고기 발굴 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사용을 했고요. 예. 더불어 동물성 지방이나 뼈 같은 찌꺼기를 보관하던 장소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까지 8개 업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70년대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 40년 동안 유지되고 왜 이제서야 철거가 된 겁니까? 네, 처음부터 문제는 많았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모으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이 건물로 인해서 더욱 좁아졌습니다. 네. 무엇보다 불법이었기 때문에 철거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외치던 사람들은 결국 이 상인들이 생존권을 얘기하면서 무마가 됐고요. 예. 최근에는 성동구가 행정벌을 가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면서 결국 이 상인들은 물러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달 중순 8동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았습니다. 예. 철거된 지역은 약 8평 정도인데요.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쪽에 동에서는 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철도부지 소유라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고 협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 기자가 말한 대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건데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처음에 말했듯이 이곳은 동물성 찌꺼기를 보관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 자리가 없어졌으니 문제가 생긴 건데요. 소 한 마리를 발굴했을 때 나오는 동물성 찌꺼기는 대략 60kg 정도입니다. 예. 업체들은 하루에도 이런 포대를 10수개 배출합니다. 당시에도 임시 방편이긴 했지만 지금은 더 둘 데가 없어졌고 예. 원래 보관소 자리 그 앞에 또 포대를 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 때문에 상인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허가 건물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하던 일이 있었을 텐데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없앨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책은 없는 겁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클린 배송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예. 클린 배송센터라는 것은 냉동 창고를 말하는 건데요. 냉동으로 하다 보면 악취가 없어진다는 게 구의 설명입니다. 이 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시비 10억 원을 확보했는데 시장 바로 주차장 앞에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면서 현재 이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센터가 산책로와 가까워지면 더 악취가 심해질 거고 지금도 시장 때문에 아파트 시세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더 손해를 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도 나지 않은 채 사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현재는 상인이나 주민이나 모두가 갑갑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무허가 처리업체를 철거하니 쓰레기 처리가 문제고 새로 짓자니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연결해봤습니다. 지난해 이화여대 앞으로는 청년 스타트업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화 스타트업 52번가와 이화 패션 문화거리가 대표적입니다. 올해로 1년째를 맞았는데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조성된 이화 스타트업 52번가입니다. 5곳의 점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2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1년간 서대문구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청년 상인들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대학가 특성상 방학과 시험 기간이 되면 손님이 줄어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중 절반가량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원 1년 채 못 받고 지원을 이제 자생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12월까지는 보증금을 제가 자체 마련을 해야 되는 거고 작게 시작했던 그런 스타트업 구조로서는 부담이 되죠. 인근 음식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기간 학생들이 줄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으로는 올해 1월 이화 패션 문화거리가 조성됐습니다. 청년 디자이너들을 지원해 이곳을 패션 특성화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대문구가 1년간 임대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11곳의 점포에 13개의 브랜드가 들어섰습니다. 쇼룸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서 외부에도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쇼룸을 계속하면 계속 이제 고객들이 오게끔 친구들이 활동하고 있고. 하지만 디자이너들의 입점 이후 인근의 상가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유동 인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패션 문화거리 주변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은 모두 5곳. 내년 상반기는 돼야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먼지랑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유동인구가 좀 적어지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거리 자체는 조금 근 1년간 되게 조용했던 편이에요. 대학과 서대문구가 연계한 청년 스타트업 사업은 1년에서 2년간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생활 패턴과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청년 창업자들은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매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구직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종은 찾기 힘들다는 게 구직자들의 하소연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문자도 적지 않아 구직 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청바지부터 말끔한 정장까지 서로 의상은 다르지만 취업 박람회에 발걸음한 이유는 대동소이합니다. 구직자들은 박람회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업체의 채용관에서 면접을 보고 취업 관련 정보를 얻습니다. 삼성전자 인사관리하는 아웃소싱 회사랑 면접을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랑 별로 크게 상이한 건 크게 상이하진 않은데. 하지만 구직자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업체의 채용 분야가 제한돼 있어 원하는 직무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곳으로 사무직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한 곳은 단 2곳밖에 없습니다. 직무가 좀 적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현장 관리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채용이 많더라고요. 현장이 아닌 사무 쪽 채용 대행도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한편 취업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박람회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 면접을 본 뒤 담당자의 사인 등을 받아 구직 활동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런 거를 받으려고 사인 하나를 받으려고 왔는데 면접을 봤더니 본인이 확인을 하나도 안 했으면은 제가 뭘 물어볼 기도 좀 그렇고 뭐 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급된 유급 일수가 180일이 초과되시고 최종사업장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권고나 해고를 인하여 퇴직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명함이라던가 면접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구직자들 몫입니다. 실업급여가 목적인 방문자들로 인해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이 충분한 면접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좀 정확한 홍보가 안 된 건지 분들이 그냥 오셨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사인 좀 해주시고 이렇게 끝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니까 저 같은 경우 계속 줄을 서 계셔가지고 이게 앞에 하시는 분한테 계속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구직자들의 일자리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취업 박람회. 단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개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마포구 망원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경찰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 버스를 포함한 차량 7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 버스에는 21명의 의경대원들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전열기구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이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동호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차 운전자 오모 씨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청소차 운전자 구모 씨도 다리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주행 중인 청소차를 뒤따르던 탑차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성북구 보문동에는 동망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6대 임금인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를 기리기 위한 곳인데요. 정순왕후는 생전 이곳에서 영월로 유배된 남편 단종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를 기리기 위한 제례를 열고 있는데 그 현장에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보문동의 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동망각. 동쪽을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는 뜻의 동망이라는 이름은 영월로 유배를 떠난 남편 단종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순왕후의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동망봉 제례는 비운의 삶을 살았던 단종과 정순왕후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보문동 이제 주민들이 17만 동을 이제 걷어서 황소를 잡아가지고 계속 제사를 모시고 동네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셔온 곳. 취타대와 사물놀이패의 힘찬 연주와 함께 왕과 왕비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신하들의 행렬이 뒤따르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걸으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동망각에서는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제사도 진행됩니다. 전부 다 옷도 다 그게 맞게 갖춰서 입고 하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시고 동네 분들도 여기 와서도 또 얼굴도 알게 되고 이래서 타 동네는 없는 게 보문동에가 있어서 보문동에 사는 거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보존하며 그들을 기리기 위한 제례는 이제 보문동 지역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이자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동망봉 제례 행사는 보문동 고유의 전통 행사로서 보문동 주민들이 함께 모두 참여해가지고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마을의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이번 제례 행사는 퍼레이드와 제사, 경로잔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강동구는 오래된 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로 청사 확장을 추진해왔습니다.
새 단장한 청사는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공사가 진행돼 왔는데요. 최근에 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미술 작품들이 작은 공간 안에 모여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창밖에 빛을 벗삼아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강동구청 이청사 갤러리의 모습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본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에 있던 강동경찰서 건물을 구청 건물로 새 단장한 겁니다. 새로 문을 연 청사에는 고효율 단열재와 태양광 발전 시설 등의 친환경 건축 공법이 적용돼 에너지 효율성이 극대화됐습니다. 갤러리와 카페, 공원 등의 휴식 공간도 마련돼 주민 편의도 크게 늘었습니다. 쉬는 공간도 생기고 카페도 있고 또 하늘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가다가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979년도에 개청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직원 숫자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또 행정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했죠. 에너지 절감률이 65%에 달하는 기존의 4등급에서 효율 등급으로 보면은 2+1등급입니다. 흩어져 있던 행정 부서들이 한데 모인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일일 겁니다. 강동구청에는 자동차 등록과 교통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외부에 흩어져 있었는데 신청사가 개청을 하면서 이들 부서들이 한데 모여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본청사 건물의 리모델링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강동구는 청사 건물 재정비를 통해 주민 편의 시설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지난 20일 송파구 풍납토성 서쪽 성벽의 유구가 발굴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풍납토성 서쪽 성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일 발굴단은 지표 1.5m 아래에서 풍납토성 서쪽 성벽과 출입로로 추정되는 문지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구입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돌이 쌓여 있는 이 부분은 성벽으로 추정이 되고 돌이 쌓여 있지 않은 이 부분은 성의 출입구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발굴로 그동안 서쪽 성벽에 실체를 두고 일었던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풍납동 삼표 레미콘 공장의 이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삼표 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재 복원을 위해 풍납동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사업 인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풍납토성 서쪽 성벽의 존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삼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성벽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항소심인 2심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잔존하는 성벽의 방향을 보고 이번 발굴된 그 중심 토로를 확인해 본 결과 서쪽으로 약 3m 정도 옮겨진 상황에서 그 선상으로 그 방향으로 삼표 공장을 관통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삼표 측의 사업 인정 고시 취소 소송 2심 판결은 오는 11월 초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 하지만 최근에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중심으로 유통 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 각종 의류와 액세서리, 먹자골목 등 12,000여 개의 점포가 있는 대형 시장이지만 온라인 시장 활성화와 대형마트들의 등장으로 지금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떨치고 다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골목의 특성을 반영한 벽화와 함께 낡은 골목은 특화거리로 변신했습니다. 더 이제 깔끔해지니까 훨씬 좋죠. 기분도 좋고 좋아요. 어르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애들 손잡고도 오시고 외국인분도 예전보다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남대문 시장에 있는 연세 액세서리 상가입니다. 상가 기존 점포들 사이로 젊은 상인들의 가게가 보입니다. 개장한 지 26년이 흘렀고 상인 대부분도 50대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침체된 분위기였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구의 지원을 통해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점포들이 입점한 겁니다. 젊은 열정과 패기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젊은 층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즐길 거리, 살 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줘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우리 미래의 전통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여러 지원 사업 시행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해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상인들도 자발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 품목과 맞게끔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지요. 오는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인들은 발로 뛰어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2015년 남대문 시장이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장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히 쉬면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라운지도 마련됐고 한국적 아이템과 시장 투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며 외국인 고객들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This launch for the community is very interesting and is very useful, you know. Please have some rest, some snack, some drink, and of course try the traditional Korean clothes. This is very funny for us. 대형마트나 온라인 시장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남대문 시장이 여러 기관들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구직자와 직장을 구하러 온 구직자. 한 공간에 있어도 엄밀히 따지면 목적이 조금은 다른 경우죠. 이 공공부문 20만 명 정규직 전환 소식은 많은 우려 속에서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 같은 고용 형태더라도 단순히 오래 다니기 위한 수단일지 아니면 자신의 직업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발판이 될지는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박용일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